풍문으로 들었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을 혼쭐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께 실전적인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미국의 CPI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불안하실 텐데요. 자, 시장도 불안하고 이슈도 불안하다. 이럴 때 저희 풍문으로 들었소 목요일 돈주 선생의 시장 그리고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으로 혼쭐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낱낱이 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희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문으로 들었소 목요일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돈줄 무늬 3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가지를 제가 직접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시장이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주식 있는 거 그냥 다 팔고 시장에서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공포감을 가져야 되고 떠나야 되는 시장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구간이에요. 지금 추세적으로 상단 하단 계속 두들기면서 내려가고 있다가 이 하단선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고 공포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구간이 지금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구간이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런 말이 따라오죠. 우리가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기 뒤에는 뭐가 따른다? 언제나 기회가 따른다라고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내 계좌를 보면 다 시퍼렇게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시장을 짚어야 됩니다. 자, 이슈 뭐가 있죠?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최근에 핵 관련 이슈가 나왔죠. 핵도 불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핵은 승자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핵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공포감 조성해놓고 뭐 했죠? 이번에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로 이렇게 편입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핵으로 얘기를 꺼내놓고 뭘 했느냐? 영토를 편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영토 편입일 가능성이 높다. 최종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핵을 이용해서 시선을 돌려놓고 영토를 편입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러시아의 목적은 영토 편입이었다. 핵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승자가 없는 게임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옆집에 순돌이 아빠, 뭐 철순이 엄마 뭐 다 굶어 죽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굶어 죽을 바엔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가난한가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다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가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러시아 사람들도 다 우리가 알듯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 쓰고 보드카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국가란 말이죠. 그럼 그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다. 물론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체제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에 핵 얘기의 목적은 영토 편입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 핵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핵전쟁이 나면 뭐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고. 뭔가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예 주식이고 뭐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금융시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은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당장 오늘입니다.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자,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아예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제한적인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일은 하락 포지션이 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자,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에 하락 포지션이 크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야겠지만, 지금 이번 만기일은 자, 풋옵션, 이게 하락 포지션, 풋옵션을 매수하면은 빠르게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데 풋옵션 매수가 아니라 풋옵션이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도 매도가 잡혀 있고요. 그럼 뭐다?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을 봐요. 어디? 기준점이 이 친구들이 구축해 놓은 포지션이 여러분 쉽게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약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보다 약간 낮긴 한데요. 2200포인트 부근 아래로 내려가면은 큰 손실을 보게 돼요. 큰 손실. 내려가지 않아야 수익이라는 건 내려가면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이고 2200포인트 위쪽에만 있으면은 수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지션은 우리가 자, 이 개파락 나왔던 구간 있죠. 이 구간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욱더 좋긴 합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기관은 이만큼 안 올라가면 좋아요. 2200 한 초반 초중반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좋아요. 그럼 내일 한 1%, 1.5% 전후 플러스 1.5% 전후 이 정도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2200 한 3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2230에서 4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1% 정도 1% 조금 넘게 올라가면은 이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가 좀 적정하게 마무리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장중에는 조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중요한 게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상승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를 청산을 받거나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려면은 한 2250 구간은 건드려줘야 돼요.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콜옵션 상승 포지션도 수익을 끌어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상승 포지션은 버리고 하락 포지션에서만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2230 전후에서 마무리해도 충분히 외국인들은 크게 수익을 본다. 기관도 적절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기일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CPI, PPI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만기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자, 같은 날인데 시차 때문에 우리 시장은 끝나고 내일 반영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과연 7%대로 내려갈 것인가? 앞자리가 7로 바뀔 것인가?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7%대로만 내려와도 그래도 안도의 한숨 정도는 쉴 겁니다. 최악은 아니다. 근데 8%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곤란해지겠죠. 긴축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7%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8%, 9%를 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7%만 내려와도 그래도 이 상승하던 물가가 고물가가 치솟다가 둔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긴축 정책이 물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이 돼도 시장에서 환호까지는 아니어도 안도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에 대한 안도감, 안도 심리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자, 지금 시장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하단선을 이탈했죠. 밴드의 상단 하단, 하단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한번 반등 나오려다가 이 하단선 회복을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단선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한 2250구간만 회복해 주고 이 개파락 나왔던 부분만 메꿔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 상단선도 두드릴 수 있고 바닥권에서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된다. 지금 시장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 연말까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12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또 여러분들 11월 되면은 미국의 소비 시즌 나오지요. 중국의 관군제 소비 시즌 나오죠. 지금부터는 소비를 대비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다. 공포 구간보다는 지금간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깎였다라고 하면 수익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 손실을 일부 줄이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분기 기대하시고요. 자, 이런 시장 관점,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불안하다 하시면은 지금 아래 안내되고 있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략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온라인 교육까지 여러분들이 다 얻어가시고 마음의 안정, 심리적 안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한 공포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은 자, 두 번째 문의는 삼성전자 8층 거주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8층이라고 하는 것은 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반도체 관련주들 봐야 하는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추세 상승 구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계시는 코로나 이슈로 해서 급락이 나온 후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통해서 이 무거운 종목이 128.84%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단한 상승률이었어요. 대단한 상승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차트를 보고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냥 많이 올랐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추세라는 게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는데 먼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완만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 구간은 뭐죠?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냥 횡보했다.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이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눈으로 보이시죠? 상하파동은 있지만 이 구간은 갇혀 있는 구간이에요. 그 앞에는 상승 구간이었고. 자, 각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각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각도보다 더 가파른 각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의 휴식.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뭐 급등 흐름이 나왔죠. 첫 번째 파동이 길게 나왔고 완만하게 길게 나왔고 두 번째 파동이 각도를 세게 세웠고 잠깐 쉬고 어마어마한 각도가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슈팅이라고 한다. 슈팅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작년 1월에 많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형주들 죄다 슈팅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도 관점이니까 지금부터는 당분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순환을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만 올랐어요? 아니죠. 이 당시에 작년 1월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뭐 때문에 올랐죠? 여기도 슈팅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애플카. 이제 기억나시죠? 아,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지. 현대차 그룹에서 특히 기아차 쪽에서 애플카 생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 애플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죠. LG 이노텍. LG 이노텍. 이미 애플의 카메라 쪽은 LG 이노텍과 샤프가 양분하고 있는데 샤프가 작년에 어떻게 됐죠? 베트남 공장 셧다운 되면서 LG 이노텍의 비중이 더 늘어났죠. 자, LG 이노텍. 우리가 필수로 봐야죠. 이노텍만 그런가요? LG 전자. LG전자에서 애플카 전장 부품 납품할 수 있다. 마그나와 함께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만들면서 LG에서 그럼 전장 부품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랑 배터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LG 그룹사와 함께 기아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형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애플발 테마를 타고 다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대형주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불꽃놀이를 화려하게 한다? 한 번의 고점이 나왔구나. 당분간은 대형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감하고 한 번은 놓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움직임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하락. 아직까지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45% 넘는 주가 하락을 1년이 넘는,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됩니다. 1년 반도 넘어서 좀 있으면 2년이 되는 구간 동안 하락을 면치 못하고 5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저희 온라인 교육만 들으셨어도 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쉴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 불꽃놀이, 제가 달리기의 비유를 많이 드려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죠. 다리도 아프죠.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뛸 거 아니에요. 다리 마사지 해주고 심호흡도 하고 좀 안정시키고 땀도 좀 닦아주고 그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100m를 강하게 뛰었으면은 쉰다라는 거예요.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뛰는 거죠. 또 뛰는데 완만하게 뛰다가 조금 더 빨리 뛴 거예요. 각도를 세웠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한 3분은 쉬어야 되는데 30초만 쉰 거예요.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못했죠. 호흡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아직 경련이 안 풀렸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든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또 뛰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빨리 뛴 거예요. 아주
빠르게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럼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불살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퍼지죠, 이렇게. 아, 난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저는 올해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한 롱텀으로 2, 3년 보면서 천천히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한다라고 하면 반대입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저희 코너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뭐 EUV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뭐 반도체 기판이라던가 쇼티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전력 반도체라던가 개별 이슈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죠? 우리가 SNS택을 바라봤습니다. 7월 23일이었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택의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21,000원 구간, 이 구간이 중요한데 이탈한 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 3중 바닥이나 다졌네요. 바닥을 3개나 다지면서 다중 바닥을 다졌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이제부터 슥 2만 원 회복되면서 21,000원 쪽을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사느냐? 아니요. 조금 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21,000원 회복할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약간 아래쪽인데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니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니 21,000원이 회복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SNS택은 32.75%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요? 삼성전자는 내려가는데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올랐을까요? 정답은 너무 많이 밀려서예요. 억울하게 많이 밀려 있었어요. 먼저 밀려 내려왔고 너무 억울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올 구간이 아닌데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뒷받침이 돼 있어요. EUV 공정 쪽으로 해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생산하는 구간 내년에 양산하는 공장이 증설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뿐이냐? 아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펠리클 쪽도. 자, 노광 장비 굉장히 비싸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 펠리클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 막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투과율이 막을 깔면은 투과율이 중요한데 투과율이 90%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수치 정도만 아세요, 여러분. 수치 정도만 아세요. 90% 이상의 투과율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삼성전자의 투과율은 삼성그룹의 투과율은 이 82%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SNS택이 90%를 넘길 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90% 이상의 투과율을 자랑하는 펠리클을 개발을 합니다. 이것 또한 올해 연말까지 해서 품질 테스트, ASML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양산이 됩니다. 양산되는 건 어디로 간다? 삼성전자로 갑니다. 왜? 아니, 삼성전자 말고도 EUV 공정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삼성으로 갑니까? 삼성에서 매년 수백억의 투자를 이 기업에다 하고 있습니다. 왜?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특히 펠리클 쪽으로 해서 본인들이 아직 기술력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SNS택에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해놓고 나서 안 쓰지는 않겠죠. 삼성전자에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SNS택이 양산을 하는 이 펠리클은 삼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성으로. 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구간에도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밀려 있었고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있었지 종목이 나빠서 밀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 거의 뭐 확정적으로 블랭크 마스크 쪽은 실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고 펠리클까지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택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종목으로 체인지하는 것, 교체를 해서 종목을 그대로 어차피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혹은 지금 바로 못 올라갈 종목, 빠르게 올라갈 종목 같이 밀려 있다면 빠르게 올라갈 종목으로 종목을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걸 종목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반도체주 하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 자, 비공개 종목이죠. 자, 돈줄 종목 반도체주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13,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1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선을 쭉 똑바로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3,050원 구간에 있고 13,000원 기존에도 지지력 테스트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혹은 돌파한 다음에 멋진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멋진 모습을 보이죠. 그럼 뭐예요? 13,000원에서 16,000원까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요. 올라가고 싶은데 시장 영향력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13,000원만 유지하면 또 올라가고 싶어하는 흐름이 나온다. 16,000원 구간 저항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요. 저는 이만큼 큰 수익 20%까지 안 노려도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 저항인 14,500원 가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4,500원을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16,000원까지 가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머뭇거린다라고 하면 이탈할 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시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10%는 나오니까요.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칩리스 기업이라고도 하고 디자인하우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는 설계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설계 쪽을 먼저 봐야 되죠. 펩리스라고 합니다. 펩리스. 자, 리스. 공장, 리스 없다. 공장이 없이 설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공장이 없어요, 여기는. 구글 같은 데서 설계를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TSMC에서 생산,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펩리스. 그리고 생산하는 쪽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삼성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쪽이 이 파운드리 분야죠. TSMC, 대만의 TSMC를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파운드리,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이고 펩리스는 설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설계업체가 있고 생산업체가 있다. 그럼 이 중간 다리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칩리스 업체라고도 하고 디자인하우스라고도 해요. 중간 다리,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활하게. 이 기업은요. 원래 고객사는 세계 1위 50% 이상, 50% 중반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TSMC가 고객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반도체 비전 2030 선언하고 이 기업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우리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 TSMC 말고 우리 삼성과 함께 갑시다. 그래서 밀월이 시작됩니다. 자, 이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기업은 다른 기업하고 이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많은 기업의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TSMC에서 사실 조회 요구를 합니다. 니네 삼성이랑 밀월 한다는 게 진짜야? 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금은 삼성의 고객사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에서 열심히 지금 특히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미세나노 공정으로 해서 TSMC보다 조금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3나노, 2나노, 2나노 이하 공정, 너무 미세한 공정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TSMC가 강세였지만 미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와 거의 박빙으로 지금 겨루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것. 삼성에서 반도체 기업을 또 M&A로 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일거리는 더욱더 늘어난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기업은 좋지만 지금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와야지 삼성전자를 들어올릴 거 아닙니까? 누군가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 돈은 빠져나가고 있기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안으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살펴보시면은 대안으로 해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 참여하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까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기존 주도주였던 태조 이방원, 지금 다시 사도 될까요? 가장 많이 또 질문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태조 이방원. 제가 조금은 좀 유치한 단어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이 중에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는 태양광이죠.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죠. 조선주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주, 피팅주 충분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한 종목 소개해 드렸죠. 자, 그래서 충분히 좋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쪽을 설명드릴 것이냐?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방산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죠. 자, 이때 어떻게 교육해 드렸는지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나도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상황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는데 재료 노출이라고 해서 밀렸는데 재료 노출로 밀리려면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 선반영이라는 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미리 기대감으로 올랐어야 선반영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어야 그만큼 다시 내려가는 것이죠. 에이, 이건 너무 올랐네. 이 정도는 선 넘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올라간 게 없다. 기존에도 박스권이었고, 그렇죠?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이 종목은 봄부터.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갔는데 그걸 여기 박스권 하단부터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지요. 실패했으면 모르겠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정당한 반영이 주가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하락을 봤더니 선반영돼서 올랐다고 해도 기존 주가보다 더 밀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바로 매매하기에는 떨어지는 칼날이다. 아직도 하락 멈추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5만 원을 회복하면은 거짓말로 나한테 손절하라고 해서 보유하신 분한테 손절하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켰구나라고 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트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함정이다. 이거는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45,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기도 이탈하면 이렇게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 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매수하면은 다음 저항인 어디예요? 5만 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5만 원 구간을 넘어가는지 봐야 된다. 여기를 못 넘어가면 기존 하단이죠.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추세 하락이 하락 N자형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했죠? 그러면은 매수하신 분들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12, 3%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기회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매한다? 이렇게 45,000원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완성하거나 혹은 이탈을 하게 되면 회복하고 나서 매매하면 된다. 그래서 잡아드린 게 이 45,000원 가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 후에 94.84%. 45,000원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까지도 따라오신 분이라고 하면 10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올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또 가벼운 종목도 아니죠. 하나그룹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업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제가 방산 스페셜, 우주항공 방산 스페셜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현대로템도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18,000원 구간이 지지선인데 기존에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멋지게 올랐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밀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 영향력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기다려보자. 18,000원 구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8,000원 근처까지 한번 내려와 줬는데 이때 매매를 못했어도 다시 한번 18,000원 구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85.59%. 저의 노란톡에서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5.59. 그리고 나서 어떤 대응이었죠? 자, 32,500원 단기 저항이다. 그러니 여기서 한번 정리해도 좋다. 많이 올랐다. 시장도 한번 쉴 때도 됐고. 그리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세적으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31,000원 이탈하면 한번 매도하고 재매수하자. 자, 31,000원. 32,500원 여기서 매도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 31,000원 이탈할 때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매도도 중요합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 게 매도입니다. 언제나 목표치에 근접했을 때 혹은 추세 상승 구간에서도 기준가를 이탈했을 때는 한번 수익을 챙겨놓고 좋으면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LIG 넥슨 이 종목도 65.94%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7만 원 구간이 중요하다.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닫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지받으면 사시거나 이탈한 다음에 회복하면 산다. 똑같습니다. 대응 방법은. 조정 구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을 역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5.94% 저희가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 좋다라고 했으니 또 봐야겠죠. 이 종목들을 다시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방산주의 경우는 차트 분석상으로는 24,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29,000원이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지와 저항 사이에 항상 제가 중간 저항이 존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 저항 값이 현재 26,500원인데 오늘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6,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구간은 26,500원 유지만 해 내일 오늘이죠. 이제 오늘 이렇게 26,500원을 유지만 해준다,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지금 매수하기 충분히 좋은 구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MOU 맺을 때 안보실에서 방산6개사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 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기에 들어간 탄두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 다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기업이기도 하고 탄두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다. 최근에 방산 부분 분할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저는 29,000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악재가 나왔다가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서 방산주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시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이 종목들 추후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대응 방법 아까 노란톡에 안내드린 거 보셨죠? 지금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의 질문사항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조이방원 주도주만 궁금해하시느냐? 또 그건 아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개별주, 개별 성향의 종목으로 해서 좀 탄력적인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종목들 하나 찾을 수 없을까요?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섹터들 제가 기존에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린 섹터 중 하나가 XR 관련주였죠. 자, 나무가. 자, 보시면은 나무가는 이 조정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9,500원 구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흔들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예 이탈해서 바닥을 만든다.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바닥을 3개나 만들었죠.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3번 정도 아주 작은 파동으로 거의 횡보한 것과 같은데 작은 파동으로 이거를 이 상황에서 힘을 모았다고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은 파동으로 3번의 바닥을 모았다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다? 9,500원이 중요한 구간인데 9,500원 회복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항상 설명드리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회복하고 나서 수렴 과정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힘까지 잘 모았다. 확인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가는 그 후에 상승 구간을 만들고 8월 중순부터 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 왜 조정이 나왔다? 시장이 조정받았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밀린 거 아닙니까? 하락 추세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로 시장은 밀리고 있는데 나무가는 지지력 테스트 한 후에 이 9,500원 구간에서부터 멋지게 올라갔죠. 거의 70%가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 성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혹은 후발주 섹터들의 움직임입니다. 시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부 섹터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수익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된 섹터에서 이렇게 강력한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죠. 자, 다음 종목 선익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먼저 일찍 들어갔는데요. 소개를 일찍 해드렸으니까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고점을 낮추고 있다.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렴 과정을 거쳐서 15,000원 쪽으로 수렴을 한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까지 완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15,000원 이탈하지 않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중바닥 완성하면서 유지가 잘 됐죠. 고점은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 바닥 완성하면서 수렴이 끝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수렴이 끝나면 뭐가 나온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모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이 나온다. 아래가 됐던 위가 됐던 확산이 나오는데 이중 바닥을 찍었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는 가운데 거래량까지 세워줬다? 여러분 그럼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익시스템 잡아야 되는구나. 이 해당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선익시스템은 64.55% 나무가 못지않은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조정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XR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다. 제3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돈줄 종목이었죠? 이 종목 급락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 6,390원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였죠?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18.94%라는 단기 수익률. 최근에 여러분들이 공포 구간을 가질 때 저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자, 개별 성향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겠죠. 자, XR 관련주는 이미 이렇게 한번 올라왔어요. 지금도 이 세 종목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종목입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내 삶이 지금도 행복한데 결혼하면은 뭔가 얽매이는 게 싫다. 뭐 여러 가지 가치관까지 엮이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혼자 사는 개인주의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일본을 우리도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15조를 투자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한 차례 이슈가 됐었는데요.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 관련주들도 모두 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간이 옵니다. 자, 이 기업은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기상어라는 벌써부터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죠. 아기상어라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죠. 해당 기업을. 그 자회사가 이번에 뭐 한다?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냐 국내에 상장하냐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휴식 취하는 듯 했는데 또 상단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쉬고 있죠. 그럼 또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매매 어떻게 한다? 지지선 22,500원, 위에 27,000원. 그럼 중간 단계에서 이 구간을 회복하는지 보고 내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럼 바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저출산 관련주들 지금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 이 종목은 자회사 상장이라는 이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바로 관심을 가져보셔서 짧게는 27,000원, 길게는 이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3만 원 한 초중반 정도 보실 수 있겠죠. 한 32,000원 전후되는 구간 정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잠시 후에 개장 후에 이게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한 22,500원 구간, 23,000원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아니면은 요 25,000원 구간 정도로 다시 올라오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그냥 매매하시면 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천천히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관심 가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집중해 주시고요. 이 종목 지금 방송 끝나면 바로 노란톡방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모두 여러분들 잘 관심 갖고 매매 임하셔서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